김영훈의 두뇌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 아이가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모국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선언적 지식입니다. 선언적 지식은 어떤 분야의 사실들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아이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다양한 계산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절차적 지식입니다. 절차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이나 행동의 집합입니다. 그러므로 절차는 정확히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단계적인 수행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일종의 문법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 개념적 지식입니다. 개념적 지식을 가진 아이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수학적 사실과 절차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선언적, 절차적 지식만을 갖고 있는 경우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어림 기술입니다. 시험 때는 대부분의 문제를 60초 이내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어림 기술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근사값은 몇 초 이내에 얻어지는 가능한 답과 비교할 수 있지만 완벽한 계산은 대개 주어진 60초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다섯째, 그래프, 차트, 수학 방정식입니다. 그래프, 차트, 수학 방정식은 자료 내의 패턴들을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게 도와줌으로써 추론을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전략적 방식으로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여섯째, 다양한 기회입니다. 선언적, 절차적, 개념적 지식을 모두 갖고 있지만 연습이 부족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학을 잘 하려면 필요한 지식을 소유하고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가져야 폭넓은 범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의 뇌발달 과정에 맞는 수학학습법이 필요하다입니다. 아이들은 만 5세만 돼도 손가락을 꼽아 세거나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개념 구조를 형성합니다. 우선 아이들은 포괄 수량의 개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토막을 쌓아놓은 두 더미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시간 단위 중에 더 긴 쪽과 짧은 쪽을 구별하고 두 가지 화폐 단위 중에 어느 쪽이 더 큰지 구별합니다. 만 7세 아이는 포괄 수량 모델과 처음부터 세워나가기 모델을 통합하여 더 큰 구조를 발전시킵니다. 아이들은 마음속에 수직선을 활용해서 앞으로 세거나 뒤로 셈으로써 새로운 물체를 보지 않고도 간단히 더하거나 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를 셀 줄 알게 되면서 시계의 시침을 읽고 지폐 크기가 같아도 어떤 것이 액수가 더 큰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 9세 아이들은 십진법의 자리값을 이해하고 두 자릿수 덧셈 문제를 암산할 수 있으며 두 자릿수 숫자 두 개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도 압니다. 시계에서 시침과 분침을 읽을 수 있고 지폐와 동전이 포함된 액수도 계산할 수 있으며 추위 개수뿐만 아니라 받침점에서 거리를 따져야 하는 저울대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만 11세가 되면 아이들은 이제 정수 체계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올림수나 내림수를 포함하는 두 자릿수 계산을 암산할 수 있고 세 자릿수가 포함된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시간을 분으로 바꿔 3시간과 150분 중 어느 것이 더 긴 시간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100원이나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 계산하여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졌는지도 쉽게 알아냅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였습니다.